coronavirus cases in China continues to rise. With a record one-day death toll of 368 people on Iran says Sunday at least alone. 237 people have died.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coronavirus death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is warning that up to 70% of the German population is in Europe, likely to three of contract the countries the hardest coronavirus. hit by the coronavirus. Breaking news tonight, the dire new warnings on the coronavirus emergency. The Surgeon General sound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just declared that this is a pandemic. With the global spread of the virus seemingly underway, the situation calls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health security.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방식이 각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입국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봉쇄 정책이 아니라 특별 입국 절차라는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발지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진구합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거기에다가 사후 모니터링하고 바로 선별진료소 같은 데로 안내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매일 앱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저희들에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역소하고 검역관리팀, 그리고 저희 중수본의 모니터링 지원팀, 또 지자체, 이런 조직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이름은 오평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고요.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코로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1339 번호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안 사용하면 우리를 14일 동안 매일 전화 통해서 확인하는 거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1339 콜센터의 주된 업무가 이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면서 응대를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통화가 만약 어렵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톡이나 해외에 계신 교민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 상담 통해서 응대를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국민들이 이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진료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안심병원을 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안내를 해드려요. 첫 확진자 발생했을 때는 한 850건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나서는 약 7만 건까지 증폭을 했다가 지금은 한 1만 건에서 2만 건 정도 응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저희 상담사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270명까지 증폭을 했어요. 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시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신종감염병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응 과정, 그리고 예방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했을 때 국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긴급사용 승인 제도는 저희가 2016년에 처음으로 마련됐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때도 지금과 유사한 사태가 있어서 그때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이 필요되는 제품의 승인 기간이 법정 처리 기간이 80일인데요. 지금 긴급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빠르게는 일주일 아니면 2, 3주 내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 건수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많은 검사를 하면서도
실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확도가 98%다, 99%다 이 정도 판정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건소는 모든 시군구마다, 즉 모든 행정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감염병 예방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차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말 그대로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실하고 달리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들을 위한 진료소이고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코와 입을 통해서 도말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가래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또 지나가면 끝나게 되면 이제 자택으로 바로 가서서 이제 격리 중인 상태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은 빠르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검사 결과를 낼 수 있고, 기존의 선별진료소 같으면 한 사람이 검진을 받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승차검진 선별진료소에서는 접수, 문진, 검체 채취, 소독까지 평균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방호복을 갈아입었어야 했습니다. 차창을 조금만 내리고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온 분과 검사를 하는 사람의 접촉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과정에서 감염의 우려를 훨씬 낮출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은 RT-PCR이라는 유전자 검사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있는 특정 유전자 부위를 증폭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흉광이 검출되면 양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의 진단검사실에서 하루에 많게는 2만 건 이상, 적게는 1만 건 정도의 RT-PCR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자를 조기 진단하여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병원 안에 국가에서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기해 놓고 있는 병상입니다. 지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음압병실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훈련된 의료진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입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국가지정 격리병상이고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압병실, 바이러스가 병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음압병실의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훈련된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입소 대상은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입소 대상이고, 자연스러운 바이러스 소식 또는 대증치료만 완치가 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전담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병동은 다른 병동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간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고요. 일반 외래를 오신 환자분들과 호흡기 유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같이 겹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정문에서 한번 걸르고 안심진료소에서 한번 걸르고 선별진료소에서 한번 걸른다면 100%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업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호인력 지원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인력 소요를 확인해서 적절한 장소나 시간에 맞게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요. 공공병원에서 이제 지원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 풀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가지고 되게 인력관리팀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민간 모집을 통해서 전환을 해보자 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이제 민간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이렇게 저희도 반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지원해 주실 줄 몰라가지고 의료인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환자분들도 최소화되고 있고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총 규모는 의사는 한 1,200여 명 정도, 그 간호인력, 간호사, 조무사 포함해서 1,100여 명 정도가 지금 파견된 걸로 지금 통계는 잡혀 있고요. 그 뭐 휴가 벌써 내고 기다리고 있다, 바로 연락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중증 환자가 있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분은 한 어머니인데 딸이 이제 사춘기라서 엄마 말을 되게 잘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에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꼭 배치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료진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국민들과 뛰어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국민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진짜 책임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코로나19 환자 돌보다가 선생님이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서 울컥한 적도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는 조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또 과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마음만은 가까이 지내시면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꼭 종식이 되어서 다 웃는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